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픈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조금 섞었습니다. 너무 빨리 흐르는 것에 마음이 산란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87쪽 공감 연습입니다. 앞에서 공감의 중요성과 공감 능력 기르는 법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훌륭한 치료자가 되려면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환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공감이 되어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예민해서 피곤해지면 안 되겠지요. 영어권에서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즉 walk a mile in another's shoes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걷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는 타심통을 얻기 전에는 다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공감을 잘 하려고 평소 사람 관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감을 잘 하려면 평소 사람 관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를 보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왜 못 사는지, 이혼을 한 사람은 왜 이혼을 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왜 행복한지,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을 잘 관찰하다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게 처음엔 잘 되지 않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상대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면 내 생각을 스톱하고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진정으로 뭘 바라는지 알게 되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을 갖춰야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공감 연습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한창 하던 때에는 지하철에 타면 맞은편 사람을 슬며시 관찰하며 그의 마음이 어떤지 보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들고 있는 물건 등등을 유심히 살피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걸 선택했을까, 저 사람 현재 마음은 어떤가를 파악해 보곤 했습니다. 1990년도에 병원 문을 연 뒤로 지금까지 저는 환자가 오면 저를 딱 스톱하고 환자 마음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멈추고 환자하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환자들이 가끔 제게 하는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밖에서는 남들 말을 잘 안 듣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잘 듣게 됩니다. 라고 하지요. 제가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아니까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내가 상대에게 공감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상대가 확인해 줍니다. 상대의 마음은 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알 길이 막막합니다. 그보다는 상대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부수적인 결과가 생겨납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남이
마음을 알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은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남의 마음을 섣불리 넘겨짚는 걸 그만두고 상대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깨달음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둘째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는 건 결국 말입니다. 상대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면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마운 일이 또 없습니다. 그 말이 설사 나를 비난하는 말이더라도 아, 저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니 그것도 고마운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는 내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내 말을 진짜 경청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공감의 신경생물학을 읽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공감에 관계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거울신경, 미러 뉴런입니다. 1990년대 후반 무렵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철라티와 동료들이 거울신경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설치한 다음 원숭이가 물체를 집을 때 뇌의 어느 부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짚는 행동과 연결된 뇌의 특정 부위를 발견했는데 직접 물체를 집을 때뿐 아니라 다른 원숭이가 물체를 집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부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거울 신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 이후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인간에게도 거울 신경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거울신경은 특정한 기능을 하는 뇌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볼 때 거울신경에서 그 행동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거울신경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일어나 그 행동을 직접 했을 때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행동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명한 뇌과학자인 라마찬드란 박사는 저서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에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거울신경의 기능에서 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입술과 혀의 운동을 흉내내면서 언어가 진화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적 축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신경을 통한 경험이 상대방의 경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두엽에 있는 억제 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끓는 물이 손에 튀어 뜨거움을 느끼는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하지만 뜨거운 감각까지 똑같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뜨거운 것을 경험하려면 손에서 뜨겁다는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의 손에서는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뜨거운 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거울신경은 활성화되었는데 감촉 신호는 없는 이런 상황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표현을 따르면 뇌에서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감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감각들을 글자 그대로 느끼지는 마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신경의 기능을 통해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나 소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기에서도 경험이 기억, 감정, 자기인식 등의 과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를 변형시키고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잘 이해하려고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거울신경이 자꾸 활성화되어 남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뇌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무관심하게 살면 거울신경이 활성화되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거울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193쪽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식 선생님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에 빗대어 부부는 이심이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 화합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감이 최선일까요? 공감을 넘어서 남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둘이었을 때 오는 갈등과 힘든 것이 아예 사라지겠지요. 남과 몸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예가 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싱 까살라 짧은 경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낀빌라 존자는 세존을 영접하고는 한 사람은 세존의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고 발을 씻으셨다. 세 존자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켠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켠에 앉은 아누르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대들은 견딜만한가? 잘 지내는가?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대답하기를 저희들은 견딜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잘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요. 아누르타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는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뭅니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사이좋게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고 참으로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그래서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몸의 업을 유지하고,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말의 업을 유지하고, 제게는 이 스님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그들에 대해 자애로운 마음의 업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이 스님들의 마음에 따라야겠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이 스님들의 마음에 따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난디아 존자도 역시, 낀빌라 존자도 역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저희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뭅니다. 부처님이 아누르타 난디아 낀빌라 존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이좋게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느냐고. 세 존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동료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 몸과 말과 마음을 자애롭게 유지하게 되고, 그리하면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상대의 마음을 따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몸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마음은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자애와 마음의 하나됨이 이르는 것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타인과 크고 작은 갈등 관계에 처하게 되고 해로운 마음을 내어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단계로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를 자유롭게 보고 대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하는 대신 문제를 풀어내 조화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익함을 볼 수 있는 지혜 못지않게 상대를 자유롭게 보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애로운 마음이 길러지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한 것은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준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또 이 글을 같이 읽고 명상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음의 하나됨을 같이 실천하는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